매일 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아직도 피곤해 라는 생각이 드시죠? 분명 8시간도 넘게 잤는데 왜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운 건지 의아하실 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들기 시작하죠.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거든요. 저 역시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지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새벽에 잠들곤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엔 어김없이 찌뿌둥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잠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찍 자려고 노력도 해보고 멜라토닌 같은 수면 보조제도 복용해봤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문제는 잠자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잠들기 전 23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제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값비싼 장비나 복잡한 루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빛과 시간, 고요함과 움직임이라는 4가지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무시하도록 만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습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를 둘러보고 뉴스까지 훑어보곤 했습니다. 하루를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뇌에 가장 먼저 입력되는 정보가 바로 그날 하루를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우리 뇌는 현재가 몇 시인지 시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종류와 강도를 통해 시간을 인식하게 되죠.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휴버먼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태양빛이 얼굴에 닿기도 전에 스마트폰 화면에 푸른빛에 노출되면서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후 최소 10분 동안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대신 창문 근처에서 자연광을 쬐도록 바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마치 오래된 자연스러운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아침 루틴이 아니라 생물학적 원리에 기반한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 몸에는 일주기 리듬이라는 내재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각성 상태, 소화 기능, 기분 등 거의 모든 신체 기능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계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바로 자연광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 일출 후 몇 시간 동안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빛이 필요하죠. 선글라스나 창문 같은 필터 없이 이런 자연광이 눈에 들어오면 뇌로 강력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깨어나라는 메시지죠. 그러면 모든 생체 리듬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침에 가장 먼저 접하는 빛이 인공적인 것이라면 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 밤인가라고 착각하면서 모든 생체 리듬이 지연되죠. 여기에 알림음, 빨간색 배지까지 더해지면 신경계가 방어 모드로 급작스럽게 전환됩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깨닫지 못한 채 수년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자연광부터 접하는 습관으로 바꾸고 나니 아침이 다시 제 것이 되었어요. 서두르지도 즉각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몇 분간 조용히 정신을 정돈할 수 있게 됐죠. 때로는 베란다로 나가기도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 제 저녁 시간을 떠올려 보면 참 엉망이었어요. 밤 9시 30분쯤 되어서야 저녁을 먹기 시작하는 건 일상다반사였죠. 늦게 퇴근하고 나면 이것저것 무거운 음식들을 해먹고 컴퓨터나 TV를 보면서 식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으니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디저트까지 먹다 보니 자정 무렵에 침대로 향하곤 했어요.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항상 몸이 무겁고 흐리멍덩한 상태로 깨어났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화면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라고 추정했고 심지어 매트리스가 문제인가 싶어서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소화작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몸은 제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원리는 간단해요. 양이 많거나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고 인슐린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이 신경계에 아직 활동 중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반면 깊고 회복적인 잠에 들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필요합니다. 낮은 체온, 안정된 혈당 수치, 소화 부담이 없는 상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다고 여겼던 배부른 저녁 시간들이 사실은 몸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휴식할 여유를 주지 않고 있었던 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긴 했지만 제 몸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3시간 정도 일찍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 30분경부터 식사하도록 바꿨습니다. 가벼운 메뉴 위주로 설탕 섭취는 줄이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파에서 기절하듯 잠드는 그런 졸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규칙적인 졸음 말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잠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주면 잠이 찾아왔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런 접근법을 시간 영향학이라고 부른답니다. 무엇을 먹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가 우리 생물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이내에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서파수면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서파수면은 조직 복구, 호르몬 균형 조절, 기억 강화를 담당하는 깊은 수면 단계예요. 그리곤 단순히 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늦은 시간 식사는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며 대사 관련 건강 문제의 위험성까지 높인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느낀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배고픈 상태로 잠에서 깨지도 않았고 몸이 부은 것 같은 느낌도 사라졌어요. 대신 가벼운 기분으로 아침을 맞을 수 있게 됐죠. 오랫동안 제 밤 시간은 시끄럽지 않지만 에너지가 높은 상태였어요. 조명은 환했고 볼거리는 끝이 없었고 생각은 멈추지 않았죠. 스스로에게는 휴식을 취하고 있어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자극을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스크롤하고 시청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이완되는 척했지만 사실은 푸른 빛과 밝은 화면, 늦은 간식, 과도한 자극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편안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였던 거죠. 그 당시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잠이라는 건 스위치를 누르듯 단숨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해가 서서히, 차분하게, 층층이 지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일몰 같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뒤처진 기분을 만회하려고 넷플릭스 자동 재생 기능에 의존하거나 밤늦게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한 번만 더 스크롤해보자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서 우리 몸이 기계처럼 즉시 꺼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리듬을 가진 존재이고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파도처럼 흐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 시간에 스스로를 자극하는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시도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고 일부러 지루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공허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침묵을 채워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피하려고 했던 그 고요함이야말로 몸이 그토록 갈망하던 모든 것으로 통하는 문이었던 거예요. 생각들이 부드러워졌고 어깨에 긴장이 풀렸고 침대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녁 루틴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의식이었죠.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루틴이라는 건 생산성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의식이라는 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전투나 도피 모드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뒤처진 기분이었습니다. 메시지에 뒤처지고, 시간에 뒤처지고, 인생에 뒤처진 느낌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미묘하지만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 전체가 리듬이 아닌 반응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운동이라고 부르기엔 거창하지 않고 루틴이라고 하기엔 부담스럽지 않은 좀 더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른 시간에 부드럽게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잠에서 깬 지 30분 안에 몸에 닿는 어떤 활동이든 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물이 끓는 동안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목적지 없이 그저 호흡에 집중하며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눈을 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5분 동안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기도 했어요. 실제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런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움직임이라는 건 뇌에 우리는 지금 깨어있어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저 생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크롤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신경계가 변화하고 생체 리듬이 마침내 방향을 찾은 나침반처럼 안정을 찾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더 이상 에너지가 찾아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침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카페인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기다리고 정오쯤 되어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것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 동기부여가 넘쳐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에게 이제 됐어, 시작해보자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접근법에는 과학적 근거로 있습니다. 아침에 움직이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증가하는데 이 물질들이 하루 종일 집중력과 기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신체 핵심 온도를 높여서 생체 리듬을 강화하고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효과는 실제로 나타납니다. 일찍 움직이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저녁 시간이 더 평온해집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다음날 깨어나기가 더 수월해지거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좋은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추진력이라는 건 억지로 힘을 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리듬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기분이 별로인 날들이 있습니다. 침대가 너무 따뜻한 날, 세상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날, 몸을 웅크리고 영원히 일요일인 척 하고 싶은 날들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여전히 움직입니다. 꼭 해야 해서가 아니라 첫 걸음만 내디디면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습관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와 함께 시작하겠다는 선택이에요.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어나겠다는 선택인 거죠. 시작하는 방식이 하루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리듬을 놓쳤을 뿐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피곤한 상태로 깨어나는 게 그냥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처럼 말이죠. 아침에 느끼는 그 무거운 느낌을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녔어요. 나는 아마 아침형 인간이 아닌가 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리듬이 어긋나 있었을 뿐이었어요. 부서진 게 아니라 정렬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리듬에서 벗어나도록 훈련시켜 왔다는 점을 말입니다. 어두워야 할 시간에도 밝은 빛을 쳐다보고 소음 속에서 깨어나고 소음 속에서 잠들고 있거든요. 서두르고 반응하고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우리는 신호들을 잃어가게 됩니다. 몸이 지금까지 속삭여온 것들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는 게으른 게 아니야, 피곤한 거야.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화가 필요해. 고쳐야 할 게 아니라 느껴져야 하는 거야. 제가 소개해드린 4가지 습관은 무언가를 고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로, 고요함으로, 실제로 멈추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잠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바뀐 건
단지 제가 잠드는 방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깨어나는 방식까지 달라졌거든요. 더 명확하고 더 인간다우며 더 조화로운 상태로 말이에요. 만약 아침마다 피곤한 상태로 깨어나신다면 이건 수면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밑바탕에 있는 리듬과 관련된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여러분도 그 리듬을 다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거나 뭔가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이 근처 어딘가에 온전함을 느끼며 깨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필요한 건 여러분의 빛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작은 선택들 뿐이에요.